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일본 뇌염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한 해 6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15년에만 35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근처에도 안 갔는데 왜 걸렸을까 싶죠? 바로 모기 때문인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때문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빠른 편인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일본 뇌염 왜 위험하고 또 모기들 어떻게 조심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이야기인데요. 경기도가 실시한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 결과 남한산성 남문 서측 성곽에서 석축이 뒤틀리고 밀리는 배부름 현상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수어장대 2층 창문의 경우 원래는 창호문이었는데요. 복원 과정에서 태극 문양으로 변형한 사실도 확인됐고요. 우실터는 인근 배수지 공사 과정에서 훼손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만의 유산이 아니라 이제 세계인의 유산인 남한산성이 이렇게 홀대를 받아선 안 되겠죠. 문화재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낸시 시나트라 그리고 리 헤이즐우드의 썸머 와인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최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일본에서 뇌염의 원인 바이러스를 모기에게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은 일본 뇌염. 자, 근데 이 모기가 바로 작은 빨간집 모기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주의보에서 경보까지 격상됐습니다. 여름철 모기 대처법 좀 자세히 살펴보죠. 고신대학교 이동규 보건환경학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4월에는 경남 제주에서 발견되자 이제 주의보였다가 경보까지 격상이 됐거든요. 경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네, 전국의 권역별로 이제 10개, 감염병 매개체 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설치한 건데, 이 중에 한 곳에서라도 이제 축사에다 이제 트랩을 걸어서 모기를 조사를 하는데, 하룻밤에 500마리 이상의 모기가 채집되었을 때, 그 중에 50% 이상이,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이제 채집이 되면 경보가 나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제 64%가 작은 빨간 진모기였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이제 뇌염 모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축사에서 이제 채집한 거기 때문에요. 예.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가 도시 외곽 지역에서 이제 채집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이렇게 점차 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달가량 좀 빨리 이 경보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작은 빨간집 모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집 모기하고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일반 그 빨간 진모기보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빨간 진모기가 6.5mm 정도 되는데요. 이 작은 빨간 진모기는 4.5mm, 한 2mm 정도가 작죠. 네. 그리고 이제 주둥이를 잘 이렇게 보면은 주둥이 가운데 흰 띠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것으로 구분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육안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사실 뭐 모기가 나타나면은 잡느라 정신 없잖아요. 네. 일단은 모기가 나타나면은 잡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못 잡아서 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에 물리게 되면 이 뇌염에 바로 감염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보통 이제 그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작은 빨간 진모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약 500대 1, 약 5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발병이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5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는 예방접종은 안 한 상태에서 맞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체 이제 면역 체계로 이제 그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그 고신대 이동규 교수님께서는 그 모기 박사님이잖아요. 그죠? 네. 모기 전문가로 저명한 상황인데 이게 모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기회 빌려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지금 모기 관련해서는 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0대 1의 확률로 걸렸다. 이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일단 그게 걸리게 되면 이제 체내에서 잠복기가 약 한 7일에서 20일 정도 이제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발병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선 열이 올라갑니다. 고열이 되고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호흡이 굉장히 어려운 호흡 장애가 일어납니다. 예. 이제 그러다 조금 더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마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일단 열이 고열로 발생이 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막 의식 장애도 오고 혼수 상태도 온다고 하던데요. 네, 그 치사율이 14%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치료 완치장 가운데 30% 정도의 환자들 가운데서 정신 박약이 생기거든요. 뇌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래서 이제 무섭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0501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현재 임신 중입니다. 임신부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처법 여쭤보셨어요. 예, 이건 우리 지카 바이러스하고 좀 달리요. 예. 임신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일반 환자들하고 증상도 같고요. 치료법도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 뇌염에 뭐 걸렸다랄지 이러면은 뭐 약을 투여받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 임신부들은 약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어떡하죠? 글쎄, 그건 제 분야가 아닌데, 아. 일단 고열이 올라가니까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처방을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관련해서 뭐 임신부들은 좀 특수성이 있지만 같이 좀 일반 사람들하고 그 치료법 자체는 똑같다라는 점.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예방접종을 지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왜 지금 이렇게 일본 뇌염이 막 심해진다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미리 지금쯤 맞아도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다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제 접종이 이제 그 생백신이라는 게 있고 사백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생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이제 생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2번 접종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살 될 때 한 번 더 접종을 하고 12살 될 때 또 한 번 접종해야 됩니다. 요게 사백신이고요. 예. 생백신은 생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2번만 맞으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예방접종은 시기를 잘 고려해서 접종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132번님 문자 주셨는데, 이 모기들이 아기들의 피가 달다고 이 노인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도 문자 주셨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대사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죠. 네. 그래서 몸에서 분비물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끝난 어른들보다 성장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그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모기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특별히 또 이 일본 뇌염이 원래는 14세 미만의 그 애들한테 주로 잘 많이 걸렸거든요. 예. 특히 5세에서 9세 사이가 이제 대부분이 걸렸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40명 정도 걸렸는데 그중에 90%가 40세 이상
장년층에서 많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이 일본 뇌염 최근에 많이 늘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세대가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안 맞은 세대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자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제, 걸리게 됐죠. 그렇군요. 이게 1985년에 이제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미 이때 당시에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와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8319번님, 원래 여름 되면 전자 모기향을 꼭 피웠습니다. 근데 아이 낳고부터는 몸이 안 좋을까봐 못 피우고 있고요. 또 4934번님도 최근에 그런 옥시 사태로 모기약이나 그 몸에 바르고 붙이는 파스나 이런 것들 참 염려가 돼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자연적인 재료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선 모기향이라든가 전자 모기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 살충제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 사용하시려면은 실내에 사람이 없을 때 그 밀폐시켜야 됩니다. 밀폐를 안 시키면 모기가 안 죽고요. 예. 밀폐시킨 다음에 이제 그걸 틀어놓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모기들이 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기를 시킨 다음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살충제 성분을 아닌 것을 쓸 때는 이제 모기 포집기 같은 게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모기 격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워 죽이는 그 잠자리 채 같은 생긴 거 있습니다. 그렇죠. 막 지지직하면서. 예, 그걸로 하셔도 전혀 그 사람들 인체에 문제가 없고 네. 그런 어린애들은 그걸 손에 대면 안 되겠죠. 네. 자극이 오니까. 그 모기 등 같은 거 실내용, 뭐 가정용으로 보급된 것들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방법의 차이가 많은데요. 예. 사람 있을 때 그 트랩을 모기 잡는 포집기를 틀어놓게 되면 사람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사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가 냄새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실 때는 사람이 없는 빈 방에다가 그걸 미리 털어놓고 불을 끈 상태에서 불을 켜놓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자외선 등의 이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예. 실내 불을 끄고 밀폐시킨 데다가 그걸 틀어놓게 되면 사람이 없을 경우에 거의 잡힐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좀 잠을 자기 전이나 어떤 내가 집을 비웠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켜놓고 가면 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네요. 네네. 자, 부득이하게 좀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모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 없을까요? 예, 흰줄 순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흡혈하는 종류니까 낮에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그 작은 빨간진 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 8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새벽녘에 또 활발합니다. 예. 요 때는 외부에 나가실 때는 이렇게 팔이라든가 바지, 긴 팔 이런 품이 넓은 긴 바지, 긴 팔을 입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댁에 들어오셨을 때는 어린애들한테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모기장. 예. 그래서 모기장 쓰시면 무리지를 않겠죠, 전혀. 예. 흰줄순모기는 그 이집트 흰줄순모기 지카바이러스 매개 모기의 한 종류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는 흰줄순모기가 발견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들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네. 모기 알레르기도 있나요? 모기 알러지 1752번님, 저희 아기가 모기에 물리면 그 부위가 너무 붓습니다. 직경 3cm 정도 붓는데 다른 어떤 증상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예, 모기가 흡혈을 할 때는 이제 타액을 뱉어 넣기 때문에 그것이 단백질 성분이라서 그게 알러지 유발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약국에서 파는 이렇게 알러지를 완화시키는 약재들을 팝니다. 예. 이제 그걸 바르시면 괜찮고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은 레몬 즙을 좀 짜가지고 이렇게 바르셔도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레몬즙도 효과가 있다. 네네. 좀 진정해주는 이런 뭔가 기능을 하는 거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 4207번님은 모기한테 물리면 원래 가렵고 둥그렇게 좀 부어오르는데 이거 말고 아침에 좀 빨갛고 조그맣게 물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기에 물린 걸로 봐야 되는지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모기가 이제 흡혈을 하려면은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모세혈관을 찾아서 그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피를 빨게 되는데. 네. 이제 물론 거기 끝에 신경이 다 있지만은 찔러가지고 모세혈관을 못 찾으면 도로 뺍니다. 예. 그럼 다시 또 찔르고 해서 이제 몇 번씩 찔렀다 뺀 자국이 이제 조그맣게 빨간 자국이 남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기의 짓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부풀어 오는 거는 제대로 그 모세혈관을 찾은 것이고요. 네. 그 주위에 이제 그 빨간 점 같은 게 생긴 거는 넣었다 도로 뺀 자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주사가 한 번에 혈관을 못 찾아서 여기저기 찔렀던 어떤 그런 것처럼 모기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9278번님은요, 그 예방주사 맞은 지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있나요? 뭐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뭐 1년에서 3년 사이 2번만 맞으면 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이제 있거든요. 일단 맞으면은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계속 그 평생을 지속되려면 그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2번을 맞게 됩니다. 생백신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 맞으면 일단 그 면역이 생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비가 막 내리고 비가 그치고 그러면은 또 모기가 더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집 주변에 만약에 주택가다 특히 그렇고요. 방역은 어떻게 신경 써야 될지 집 주변 방역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그 일본 내연매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논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예. 그건 그 이제 보건 당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그걸 방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빨간진 모기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질병을 매개시키는 그런 모기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주로 제 도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그 건물 지하실에 있는 정화조 또는 그 물을 모아놓은 집수정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그 큰 건물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또 그 자주 볼 수 있는 그 발생처가 그 정화조에서 나옵니다. 보통 가정용 정화조가 1톤짜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모두 그 1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이제 발견되는데 예. 일단 나왔다면은 2주에 한 2만 마리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그걸 발생되는 정화조를 찾아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유난히 모기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정화조를 한번 열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 주변 특히 이제 정화조, 집수정 이렇게 좀 물이 고여 있는 쪽에 집중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외여행에서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할 모기 어떤 게 있을지요? 네, 모기는 일단 이제 동남아시아, 필리핀, 대만, 또 중남미, 또 중국 남부 지역 뭐 이런 곳에는 말라리아가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예. 이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하고 달리 상당히 위험한 말라리아입니다. 열대열 말라리아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말라리아 모기들이 그런 곳에도 다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문제가 됐던 댕기열이라든가 지카열 뭐 이런 경우는 에집트 순모기라든가 힌줄 순모기가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황열이라는 그렇군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댕기열하고 지카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백신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방 접종은 안 되고 이제 이런 병소 지역에 가실 때는 반드시 그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너무 더워서 어렵다고 하시면 기피제를 좀 피부에다 바르시고 옷에도 좀 뿌려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뿌리실 때도 피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밖에 못 가거든요. 약효가. 네.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이러면 모기들이 잘 물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모기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그 두려움이 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이동규 보건환경학부 교수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고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소식도 들어보시죠. 광고 듣고 옵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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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씨 오늘도 오로나미씨 오로나미씨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 자,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부동산 이야기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올라갔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3.3 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158만 원입니다. 예. 지난해 1,946만 원보다 10.9%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1% 상승하는 데 그쳤으니까 매매가보다는 분양가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올 들어 124%나 오른 2,065만 원을 기록했고요. 양천구가요? 예. 광진구도 2,028만 원을 기록하며 13.6% 상승했는데요. 은평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9.3%, 9.1% 올랐는데 사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3.3 제곱미터당 분양가 수준이 이미 4천만 원을 돌파한 곳도 있기 때문에 서울 평균 2배를 기록해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분양가가 확실히 올라간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뜨거운 재건축 단지 청약 열기, 이것도 하나 일조한 것 같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에 민간 택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 인기 주거지의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됐고요. 또 청약제도 간소화에 따라서 청약 통장 1순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또 분양시장의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분양가가 야금야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저금리 영향으로 강남권 재건축에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도 컸었는데요. 다만 이제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7월 1일부터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고분양가 릴레이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권 이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이 규제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대상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니까 사실상 강남 지역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지금 특히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가를 계속 낮춘 상황이거든요. 네네. 또다시 분양가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예.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은 이제 지난 5일 분양보증 신청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했지만 토지 관련 서류와 사업 관련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예. 앞서 조합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해서 거부된 전력이 있었었는데, 분양보증서 발급을 못 받으면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나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는 오픈했지만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지난달 24일 최고 분양가를 3.3 제곱미터당 5,166만 원에서 4,995만 원을 낮추고, 또 30일에 다시 평균 분양 가격을 3.3 제곱미터당 4,457만 원에서 4,320만 원으로 하향하긴 했지만 예. 분양 보증을 아직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과열된 강남 재건축 단지를 규제에 마땅한 카드가 없자 분양 보증을 무기로 분양가 인하를 압박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예. 또 이게 고분양가로 인해서 사실 투기적 가수요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시장에 이제 교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 승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분양 시장은 이렇게 되고 있고 전세는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가 변동률이 뭐 좀 변동이 없다. 뭐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작년에 한 곳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서초구 전세가 변동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0.25%로 나타났고요.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도 상승폭이 연내 1% 이하로 둔화된 바 있는데요. 네. 강남 4개구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변동률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하남시, 성남, 안산, 안성, 그리고 광명시 이런 지역들도 1% 압박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는 곳도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서울 주변의 신도시 입주의 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위례 신도시 입주 물량과 하남시 미사지구 강단도시 입주 증가로 전세 수요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올해 반 2만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금리에 따라서 월세 전환이 가팔라지고 또 전세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입주 러시가 종료되면 전세 가격도 다시 상향 조정될 수 있어서 좀 지속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 오늘 부동산 이야기 잘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재밌고 또 쉽게 중국어를 배워보시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오늘은 정병진 아나운서 더 네. 활력이 넘쳐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어제 배운 활력이 말 넘쳐야죠. 네, 어제 배운 말 기억하세요? 어제 배운 말. 네. 어제 배운 말은 병 걸렸어요, 그잖아요. 냉방병 걸렸어요. 得了 콩条病. 맞아요. 근데 得了 할 때 더러가 아니라 네. 得 그렇죠. 그렇죠. 得 네, 得了 콩条病. 得了. 네, 得了. 옛날 유행어 중에 너도 있었는데. 너도. 네, 맞아요. 得了. 네, 덜러. 이게 또 뭐, 됐어. 이런 또 표현이라면서요? 맞아요. 상대방이 잔소리를 막 계속할 때, 네. 됐어. 이럴 때도 得了. 그럼 우리 저희 PD가 막 저한테 잔소리하면 덜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활용해보세요. 지금 눈빛이 따가워요. 자, 오늘은 또 여름의 골칫거리 모기 이야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어저께 산책하다가 두 군데나 모기 녀석한테 물렸는데요. 네. 오늘은 모기와 더불어서 모기에 물렸어요까지 한번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모기는요. 원즈. 즈예요? 아니면 약간 즈 이 느낌이에요? 즈예요. 첫 번째 즈. 원즈. 담백하게 원즈. 네, 담백하게 원즈. 모기. 네, 모기는 원즈고요. 네. 그다음에 모기에 물렸어요라고 할 때는 조금 깁니다. 네. 被蚊子. 被蚊子. 그다음 咬了. 被蚊子咬了. 被蚊子咬了. 네, 이때 被자는요. 네. 뭐뭐에 의해서 당했어요라고 할 때 被자를 쓰게 되고요. 당했다. 被. 네. 네. 그다음에 咬는 咬, 깨물다, 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咬 이게 깨물다요? 咬. 그래서 被蚊子咬了. 被蚊子咬了 라고 하면 모기에게 물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러는 뭐뭐 했다 뭐 이런 뭐뭐 얘기니까. 했다, 과거형. 네. 被蚊子咬了. 야오가 물다군요. 물렸다. 이게 뭐 모기뿐만 아니라 뭐 개에 물렸다, 고양이 네. 다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被蚊子咬了. 네, 한 번 더. 被蚊子咬了. 被蚊子咬了. 네. 재밌네요. 재밌죠? 자, 당했다. 被. 모기. 원즈. 그다음 깨물다는 모기고요. 야오. 뭐뭐 했다. 러. 그래서 被蚊子咬了.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7657번님, 그렇지 않아도 일본 뇌염 모기 소식 듣고 좀 걱정 중이었는데 오늘 중국어까지 세트로 짚어주시니까 또 의미가 있네요. 원즈. 네, 모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 통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볼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앞두고 있는데,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열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한강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한강 몽땅 여름축제가 오는 15일 금요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네. 이 한강 몽땅 여름축제 지난 2013년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1,100만 명이 현장을 찾는 등 해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13만 명에 작년에 이르렀다고 하는 등 국제적인 수변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행사 주관 기관인 이 서울시 한강본부는 올해는 놀이로 예술로 다가오는 한강을 주제로 캠핑, 수영장, 수상 레포츠, 공연, 영화, 음식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8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름 한강에서 여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뚝섬, 잠원, 여의도 등 3곳에 개설되고요. 또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는 슬라이드 더 시티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또 한강 물싸움 축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그 종이 골반지를 이용해서 직접 배를 만들어서 한강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한강 종이배 경주 대회도 있고요. 어허.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개최되는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웨이크보드 월드 시리즈가 열리고, 또 자전거로 한강을 한 바퀴 도는 한강 자전거 한 바퀴 등 참여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푸드트럭 100대가 출동합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선보이니까요. 먹거리도 풍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한여름밤의 재즈 공연, 또 4개 한강다리 아래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제, 세계 정상급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불쇼 등 다양한 공연, 서커스 등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불쇼까지.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요. 한강 몽땅 여름축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서울 맵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한강이 몽땅 여름축제에 동원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참 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중일 이 세 나라를 한 번에 잇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 한중일의 수도죠. 서울과 베이징, 도쿄 이 세 도시를 잇는 통합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지금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데요. 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이 세 나라 세 도시를 한 번에 잇는 통합 관광 상품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싱가포르와 인접한 국가를 경유하는 관광 상품처럼 이 서울, 도쿄, 베이징 통합 코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이 자리에서는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서울 대림역 근처 남부도로사업소 땅에 중국인 학교와 기숙사, 보건소 등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싱가포르에 지금 박 시장이 방문 중인데 친환경 시설로 유명한 호텔이 있어서 그것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죠? 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물은 바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해서 화장실 물로 활용을 하고요. 건물 바깥쪽은 빛을 반사하는 유리로 돼 있어서 호텔 안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 동시에 건물 안으로 자연광이 들어와서 낮에도 조명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친환경 시설 덕분에 한 해의 관광객만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그야말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6조 2천여억 원을 들여서 지난 2010년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마리나 베이 샌즈는
호텔 객실만 2,560개, 또 회의시설 12만 제곱미터, 또 4,000석 규모의 극장도 갖추고 있고요.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카지노 등도 두루 갖춘 그야말로 종합 리조트 호텔인데요. 네. 우리나라 쌍용 건설이 지었고요. 또 호텔 꼭대기에 그 싱가포르 전경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있어서 또 유명하죠. 박 시장은 이곳에서 9,5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3만 7천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이스 산업이죠. 즉 각종 국제회의와 기업 인센티브 여행, 또 대규모 컨벤션과 국제 전시회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곳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직접 둘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국제회의 유치 건수가 2014년 249건에서 지난해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싱가포르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이 분야 세계 3위를 기록한 만큼 서울시가 마이스 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 이런 내용들 서울에서 좀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 잘 모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에 출입하는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키스의 Forever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